원장님은 어떻게 처음에 항문 제모를 시작하시게 된 건가요? 항문 제모를 처음 시작한 거는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일반인들은 서로 대화를 안 하지만 항문에 털이 너무 많아서 삐져나와서 목욕탕을 갈 수 없는 분들이 있으셨나 봐요. 저희도 몰랐었죠. 그래서 처음 온 환자분은 우리가 보고 놀랬어요. 너무 많이 막 화화산처럼 막 삐져나와가지고 평생 공중 목욕탕을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우리가 항문 제모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이전에 너무나 강력하게 원하는 환자분이 자연 발생적으로, 저희 병원이 이제 제모만 한 지는 20년이 다 돼가니까 그때 이미 2003년도에 수소문을 해서 온 환자가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 환자는 항문 제모를 꼭 해야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살 수는 없으시겠구나 라고 우리가 공감대 형성을 하고 첫 시술을 했죠. 그리고 이런 환자는 정말 10년에 한 번 올까? 그런데 한 달 있다 또 한 명이 또 오고 왔어요. 또 한 두 달 있다 또 한 명이 왔어요. 그러다가 자연 발생적으로 한 달에 한두 명 오시더니 점점 해서, 영업 비밀인데 하루에 5명을 하는 것 같아요. 현재는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을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소비자분이 찾아오셨어요. 2003년도에. 그래서 과연 우리가 할 능력이 있느냐, 항문 제모를 해서 털을 영구적으로 제거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도 확신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환자분이 먼저 우리한테 해보시라고 기회를 주셔서 시작하게 된 거죠. 환자분께서 털이 많이 삐져나오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걸로 인해서 미적으로 불편한 건지 아니면 정말 위생적으로나 뭐 기능적으로, 그냥 미적이나 뭐 이런 건 아니야. 그걸 사진을 찍을 수가 없는 부위이기 때문에 말하기가 힘든데, 그냥 딱 보면 그런 느낌. 그냥 이거는 누구나 이 정도면 남한테 보여주기가 싫을 것 같다. 같은 동성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누구여도 이 상황이 되면 다 제거해야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겠구나라는 환자가 첫 환자였죠. 그러면 환자분들 성비는 어떻게 되는 편인가요? 처음에는 여성 환자분들만 봤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남자 환자도 생기고, 또 초기 환자들처럼 누가 봐도 이거는 털이 너무 많아서 제거를 해야겠구나 하는 환자층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냥 항문에 있는 털이 스스로 싫어서 제거하겠다라고 판단하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보기 흉한 사람이 있고, 그냥 스스로 싫어서 하는 사람이 있고, 몰랐다가 거기 있는 털이라는 거를 확인하고 받게 되는 환자가 있고, 세 가지 층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지 알고 보기 흉하고 그래서 온 환자, 보기 흉할 정도는 아닌데 그냥 싫어서 온 환자, 다른 걸 하러 왔다가 그런 것도 있네 해서 자기 거 확인해 보니까 자기도 있네, 그럼 나도 받아야지 하고 하는 환자, 이렇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눠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게 항문에 털이 삐져나왔다거나 뭐 털이 막 붓고 많다고 해가지고 불편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세 가지 부류로 나눠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그냥 바깥으로 흘러넘친 분인 경우에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활화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게 꽃 핀 것처럼 흘러 넘쳐가지고 그건 그냥 불편할 것 같아요. 여쭤보지 못했어요, 환자분들한테. 그게 얼마나 불편한지를 여쭤볼 만큼 여유가 없어요. 너무 보기가 좀 어색하니까. 근데 그냥 상상의 나래를 피면 그 정도면 앉았을 때 불편할 것 같아요. 바깥으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 그러니까 시작은 항문이지만 그 바깥으로 이렇게 분출돼가지고 그냥 뒤 덮여 있기 때문에 그 뭐라고 말하기 힘듭니다. 그런 게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가 불편할까에 대해서 사실은 의사로서 환자분이 털을 제거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왜 제거하기를 바라느냐는 질문을 잘 안 합니다.
그건 자기 선택 사항이니까. 그래서 직접적인 그런 질문을 환자한테 해본 적은 없지만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뭐 미용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또 이 냄새나 아니면 하이진이라고 그러죠. 개인 위생과 연관된 부분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보다 제일 큰 거는 그냥 싫어서 하는 거죠. 이게 약간 요런 팔이나 다리 노출 부위에 있는 털이랑 약간 항문에 있는 털이 좀 성격이 다른가요? 아니면 좀 비슷한가요? 항문에 있는 털이 성격이 다르진 않은데 시술을 해보면 항문에 있는 피부가 다르죠. 그러니까 레이저 제모는 피부와 털 두 가지를 고려해서 시술을 해야 되는데 항문 주변에 있는 피부는 색이 검고 그리고 점막이 접해 있기 때문에 피부의 조건이 달라요. 털은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성기 부위 앞에 있는 브라질리언이나 앞에 있는 음모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데 피부가 다르죠. 주름이 잡혀 있고 피부 색이 검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안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술을 할 때 꼼꼼하게 천천히 시술을 해야 되고 그런 피부색이 검은 조건에서 시술을 정상적인 피부여도 흑인인 경우에는 아프리칸 아메리칸 흑인 분들이나 다른 분들은 피부가 검을 때 털이 있는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문이 아니더라도 그런 피부색이 검은 부위에 제모를 좀 해본 경험이 있는 의사면 항문 부위 제모를 하는데 조금 더 수월하게 효과적인 제모를 할 수 있겠죠. 제일 중요한 조건은 피부가 검기 때문에 천천히 치료해야 됩니다. 속도를 늦춰서 치료를 해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이런 피부에다가 하는 거랑은 속도 차이밖에 레이저로 쏠 때 속도 아니죠. 차이만 나요. 피부가 검으면 강도도 달리 해야 되는데 이제 우선순위를 보면 천천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강도 조절을 그 피부 색에 맞춰서 조절을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털은 빠져야 되니까 그런 조건의 치료를 했을 때 큰 트러블이 생기지 않으면서도 털은 잘 빠지는 그런 기기를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기 선택도 중요합니다. 기기 선택도 중요하고 강도 설정도 중요하고 치료 속도도 중요하고 그런 조건들이 맞춰져서 이제 시술.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피부색이 검은 사람들을 효과적인 제모, 다시 털이 올라오지 않게 영구 제모를 하는 거는 난이도가 좀 있거든요. 그 난이도 높은 피부색 검은 피부에 털을 제거하는 난이도만큼 항문 제모의 난이도도 있는데 그게 또 안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 있고 피부에 주름이 있기 때문에 더 난이도가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은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술을 잘하기가 쉽지가 않고 다른 부위 제모를 많이 해본 의사면 해볼 만한 그리고 기기도 좋은 걸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이제 시작해볼 만한 그런 부위인데 다행히 저희는 그런 기기를 갖고 있었고 또 처음에 초기 환자분들이 저희한테 시술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노하우가 이제 터득이 된 거죠. 그럼 항문 제모를 처음 환자가 이렇게 받으러 왔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시술하는 데까지 그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똑같아요. 면도하고 마취하고. 아, 마취까지 다? 저희 병원은 마취를 환자분들이 원하면 다 하고 아픈 부위는 다 마취를 하는데 항문 부위는 거의 마취를 합니다. 그런데 성기 부위랑 비교해서 그러니까 음모랑 비교해서는 항문이 상대적으로 좀 덜 아픈 편이에요. 다행스럽게. 그렇지만 마취를 안 하고 시술하진 않아요. 저희 병원은. 마취를 하고 안 하고를 비교해보면 마취를 하는 게 훨씬 통증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연고 마취를 하고 가요. 시술을. 처음 2003년도 첫 환자를 봤을 때부터 뭐 수천 명 이상 다 마취를 하고 했고 마취를 안 하고 한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건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그럼 항문 부위는 면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면도는 병원 직원이 해드리죠. 시술 이게 아무래도 털이 앞쪽으로 말려 들어가야. 그러니까 되게 천천히 조심해서 해야죠. 면도도 단순해 보이지만 그 병원에서 그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직원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한테나 처음 온 직원한테 간호사라고 아무 분이나 면도하세요 하면 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령이 있어야 돼요.
천천히 해야 돼. 천천히. 이런 일회용 이런 면도기 같은 걸로 하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은 부위인 것 같은데요, 왠지. 그냥 보통 우리 면도기로 하는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벌리고 천천히 하시면 돼요. 피부 상하지. 주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빨리 하면 상처가 나니까 벌리고 천천히. 결국은 마취해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면도 마취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시술이에요. 그러니까 치료도 천천히 해야 되고 준비도 천천히 꼼꼼하게 해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시술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거 때문에 환자한테 직접 집에서 면도를 하고 오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렵게. 저는 조금 반대예요. 왜냐하면 상처가 많이 납니다. 안 해보던 사람이 그런 면도를 하면 그래서 병원이 해드려야 될 서비스고 병원도 노력해서 준비를 하고 연습을 해서 충분히 교육이 된 상태에서 면도를 해야 되겠죠. 그럼 원장님께서 항문 부위 제모를 하실 때 좀 더 신경 쓰는 것이라면은 아까 속도랑 강도랑 기기 선택. 그냥 기본적인 제모를 잘해야 돼요. 다른 부위 제모를 피부색이 검은 사람도 해보고 곱슬 털도 해보고 굵은 털도 해보고 이런 경험을 많이 해서 요령이 생겼을 때 이제 항문을 해볼 수 있겠죠. 항문은 훨씬 더 어려운 부위입니다. 시술하기. 그럼 항문 제모를 좀 고민을 하시는 환자분들한테 좀 주의를 주시고 싶거나 당부해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시죠? 특별한 거 없어요. 병원 선택을 잘해야 되겠죠. 많이 해본 병원에 와서 받으세요. 이게 항문 부위에도 그러면 화상 같은 거를 입을 수가 잘못하면 제모 때문에 화상을 입는다는 말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는데 제모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겠죠. 제모의 부작용으로 생길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흔한 게 딱지인데 이 항문 부위 시술을 하면 새까만 검은색 딱지가 생기는데 본인이 보질 못하니까 잘 보이지 않는 부위니까 못 느끼지만 이렇게 보면 검은색 딱지가 생겼다가 떨어지는 경우는 가끔 있고 그리고 시술 받고 나면 하루 이틀 정도 화끈거리는 느낌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끈거리는 느낌이 있다가 가라앉는데 모든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화끈거리는 느낌이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지는 않지만 화끈거리고 딱지가 생겼다 떨어지는 분들 정도가 있을 수 있고 화상이라고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화상이라고 하는 거는 흉터가 남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병원이 만들면 안 되죠. 흉터 만들 정도의 능력밖에 없는 병원이면 제모 안 했으면 좋겠어요.